2017년 1월 라스베이거스 CES 전시장. 한 전기차 회사가 무대 위에 섰습니다. 우리 차는 테슬라보다 빠릅니다. 증명해 보이겠다며 드래그레이스를 시작했죠. 페라리, 벤틀리, 테슬라 모델 X를 모두 제쳤습니다. 관중들이 환호했고 언론은 테슬라 킬러 등장이라며 떠들썩했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패러데이 퓨처. 하지만 2025년 현재 이 회사의 주가는 99% 이상 폭락했습니다. 8년 동안 만든 차는 단 16대. 투자자들은 수십억 달러를 잃었고 직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황당한 몰락 스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아 위에팅, 중국에서 중국의 스티브 잡스라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러에코를 창업해 성공했죠. 스마트폰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심지어 전기차까지 손을 댔습니다. 한때 중국 부자 순위 30위권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겐 특징이 있었습니다. 생태계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차만 파는 게 아닙니다. 생태계를 만듭니다. 콘텐츠도 만들고 차에서 그걸 보고 전기도 충전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사실 본인도 잘 몰랐을 겁니다. 2014년 지아 위에팅이 갑자기 LA에 나타났습니다. 나 미국에서 전기차 회사 만들 거야. 왜 미국이었을까요? 중국에서 이미 재정 문제로 의심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중국 시장을 잘 모르니 설득하기 쉬웠고 무엇보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후광 효과가 엄청났죠. 회사 이름은 패러데이 퓨처. 전자계약의 아버지 마이클 패러데이에서 따왔습니다. 있어 보이잖아요. 2016년 1월 CES에서 패러데이 퓨처가 첫 콘셉트카를 공개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멋있습니다. SF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죠. 하지만 이 차는 한 명만 탈 수 있는 레이싱카였습니다. 실용성은 제로. 게다가 실제로 달릴 수도 없었어요. 그냥 디자인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왜냐고요? 디자인이 진짜 멋있었거든요. 언론은 테슬라의 진짜 경쟁자, 자동차 산업의 미래라고 떠들썩했습니다. 달릴 수도 없는 껍데기 하나로 수십억 달러 밸류에이션을 받아냈습니다. 1년 후 2017년 CES. 이번엔 진짜 차를 가져왔습니다. FF91. 스펙은 놀라웠습니다. 1050마력, 0에서 60마일 2.27초, 1회 충전 381마일, 자율주행 기능에 뒷좌석엔 안마의자까지. 그리고 드래그레이스를 시작했죠. 페라리를 제쳤고 벤틀리를 제쳤고 테슬라 모델 X도 제쳤습니다. 관중석은 환호했습니다. 미쳤다, 이거 진짜네. 하지만 그 차는 특별히 튜닝된 프로토타입 딱 한 대였습니다. 양산은 꿈도 못 꿨죠. 더 웃긴 건 발표 중간에 자율주차 기능을 시연했는데 차가 안 움직였습니다. 진행자가 당황해 말했죠. 기술적 문제가 있네요. 관중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회사의 미래를 예고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돈 이야기입니다. 패러데이 퓨처는 총 32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3천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첫 번째 투자자는 지아 위에팅 본인이었습니다. 자기 회사 러에코의 돈을 가져왔죠. 문제는 러에코도 빚더미였다는 겁니다. 폰지 사기 구조가 완성된 거죠. 두 번째는 중국 에버그란데 그룹. 부동산 재벌이 왜 전기차에 투자했을까요? 지아 위에팅이 중국 정부가 전기차를 밀어주니 투자면 대박이야, 이렇게 설득했죠. 에버그란데는 20억 달러를 투자했고 나중에 서로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세 번째는 개미 투자자들. 2020년 스펙을 통해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테슬라 초기에 투자 못한 당신, 이번엔 기회입니다 라며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결과는 99% 이상 손실이었습니다. 그럼 그 32억 달러는 어디로 갔을까요? 첫째, 네바다 공장. 10억 달러짜리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가 중단했습니다. 지금 그 땅은 콘크리트 기둥 몇 개만 남아 있습니다. 둘째, 직원 급여. BMW, 테슬라, 애플에서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하며 엄청난 연봉을 제시했지만 나중엔 급여를 못 줘서 다들 떠났습니다. 셋째, 마케팅. CES 부스 비용만 수천만 달러. 실제 차는 없는데 홍보는 열심히 했죠. 넷째, 소송 비용. 공급업체, 투자자, 직원들의 소송으로 변호사들만 돈을 벌었습니다. 다섯째, 지아 위에팅 개인 지출.
LA 고급 주택을 구매했고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32억 달러를 써서 만든 차가 16대, 한 대당 2억 달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죠. 왜 망했을까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32억 달러나 있었어요. 운이 나빠서? 아닙니다. 같은 시기 테슬라는 대박났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창업자의 신뢰도 문제. 2017년 중국 법원이 지아 위에팅을 신용불량자로 지정했습니다. 빚을 청산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건너왔죠. 2019년 10월 미국에서 채파 10일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LA의 고급 주택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중국 채권자들은 돈을 받지 못했고 회사는 계속 적자를 냈지만 그는 여전히 패러데이 퓨처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 회사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차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디자인은 예뻤습니다.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만들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테슬라도 생산지옥이라고 불렀던 정도입니다. 모델 3 만들 때 일론 머스크가 공장에서 잤어요. 수백 개 부품의 송금망을 관리하고 품질을 관리하고 대량 생산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패러데이 퓨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린 스타트업이니까 다르게 할 거야. 공급업체들한테 돈을 안 주고 버텼습니다. 부품이 안 들어왔고 생산을 못했죠.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습니다. 패러데이 퓨처의 사업 계획을 보면 1단계 39만 9천 달러짜리 럭셔리 전지차를 판다. 2단계 물음표, 3단계 대각. 이게 끝입니다. FF91 가격은 39만 9천 달러. 테슬라 모델 S는 10만 달러 미만이죠. 누가 무명 브랜드 차에 3배 돈을 주고 살까요? 테슬라는 모델 3로 대중시장을 공략했습니다. 패러데이 퓨처는 계속 럭셔리만 고집했죠. 판매량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생태계로 돈을 번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번째, 타이밍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 전기차 시장의 황금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테슬라는 모델 3를 출시하고 대량 생산에 성공했죠. 주가는 폭등했고 중국 업체들 BYD, 니오, 엑스팽 등은 급성장했고 폭스바겐, GM, 현대 같은 레거시 업체들도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패러데이 퓨처는 뭘 했을까요? 2017년 곧 양산합니다. 2018년 진짜 곧 양산합니다. 2019년 이번엔 정말 곧. 2020년 침묵. 2022년 곧 시작. 2023년 4월 드디어 생산. 2023년 5월 최초 인도. 2025년 1월까지 총 16대. 경쟁사들이 수십만 대씩 팔 때 패러데이 퓨처는 차 16대 만드는데 9년이 걸렸습니다. 다섯 번째,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양선 약속을 어겼습니다. 언론은 또 거짓말이겠지 라고 반응했고 투자자들은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도 차 나와도 안 살 거임 이라고 했죠. 신뢰는 한 번 잃으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렇게 반복적으로 배신하면요. 2025년 현재 패러데이 퓨처는 종미기업 상태입니다. 주가는 1센트 수준, 상장 후 99% 이상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은 수천만 달러 수준, 직원 수는 약 100명, 전성기 1,500명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누적 적자는 수십억 달러, 총 생산량은 16대. 그런데도 계속 뉴스가 나옵니다. 새로운 투자 유치, 중국 투자자 미팅, 2026년 대량 생산 예정. 언론도 더 이상 안 믿습니다. 기사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죠. 패러데이 퓨처 또 투자 유치 주장. 패러데이 퓨처 이번엔 진짜일까? 아마 아닐걸. 왜 아직도 존재할까요? 첫째, 지아이에팅의 집착. 이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중국 돌아가면 감옥행이거든요. 미국에 남으려면 회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계속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테슬라 초기 주주들처럼 나도 부자 될 거야. 도박과 투자를 헷갈리는 사람들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마 천천히 소멸할 겁니다. 계속 소액 투자받고 연명하다가 몇 년 후 조용히 파산하겠죠. 역사책의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겁니다. 패러데이 퓨처는 2010년대 스타트업 버블의 완벽한 상징입니다. 돈은 많았고 비전은 거대했고 디자인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없었고 실력도 없었고 결국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지아 위에팅은 LA 어딘가에서 우리 곧 대박납니다 라고 외치고 있을 겁니다. 누가 들어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패러데이 퓨처가 재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